네, 업종 분석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류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지우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위원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님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의류주, OEM주들 상당히 이제 빠르게 개선된다 말씀하신 이후로 주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따가 다시 여쭤보겠지만 오늘도 좋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물가 상승 무섭죠. 특히나 이 의류 신발 물가가 지난달 5월 달 의류 신발 물가가 이 31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의류, 신발 포함해서 전반적인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배경으로는 인건비, 원부 재료 비용, 유틸리티 비용 같은 원가 단의 압박을 좀 피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의류주들 실적이랑 주가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좀 의류 관련해서 좀 재고가 어떤 식으로 지금 남아 있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 소비 부진이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현재 의류업계 재고 상황 좀 어떻습니까? 글로벌 의류업계 전반적으로 여전히 디스타킹 재고 소진 기간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재고 소진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미국이랑 중국이 세계 최대의 글로벌 의료 시장인데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좀 글로벌 상황과는 살짝 괴리가 있다 보니까 좀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미국은 지금 거의 1년 반 동안 재고 과잉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2021년도 말에 이제 베트남 쪽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락다운이 걸려서 의류 공장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으로 수요가 좋은데 이제 재고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재고를 비축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바이어들이 수주를 많이 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당시에 중국도 이제 공급망 차질이 있었고 미국도 이제 항만 적체 등 운송 차질이 발생을 해서 의료 재고가 바다 위에서 창고에 들어오지 못하고 좀 둥둥 떠 있거나 아니면 좀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비행기를 통해서 의료를 운송하는 그런 사태가 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바이어들은 이 딜리버리 기간 자체도 길어지고 리오프닝으로 수요도 증가하니까 좀 평소보다 더 미리 주문하고 더 많이 주문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죠. 이제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하고 당연히 이제 의류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재로 이제 바로 소비를 줄이는 품목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 위축의 영향을 좀 피할 수 없었고요. 창고에 쌓인 많은 재고들이 좀 처치 곤란한 상태가 되면서 1년 반 동안 이어진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좀 많이 디스타킹이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이제 매월 중순에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될 때 이제 재고 자산 지표도 같이 발표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상황들로 인해서 이제 작년 하반기까지는 의류 재고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에서 30% 가까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매월 증가폭을 좀 줄여 나가고 있는데 1월 달에는 13%, 2월 12%, 3월 9%, 4월 5%로 확실히 많이 축소된 모습이고요. 이제는 정말 리스타킹 구간 진입에 가까워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 재고 지표가 딱 발표된 다음 날부터 이제 OEM들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한 거고요. 올해도 이제 제헌절 다음 날 밤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한국 장에서는 한 19일에 이제 반영이 될 테니까 그때 한번 재고 지표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표에서 봤듯이 이 재고 수진율이 증가율이 확연하게 좀 축소된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이 OEM 주가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원님 말씀 주셨던 이유로 상당히 OEM주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의류 OEM 투자 포인트라든지 좀 업체별 상황 좀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 의류 OEM 업체들 투자 포인트는 길었던 디스타킹 구간이 끝나고 리스타킹이 시작되면서 업황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OEM사들은 브랜드사들 업황이 반등하기에 앞서서 대부분 한 개 분기 정도 먼저 실적 개선이 나타났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브랜드사들이 시즌별로 신제품 출시하기 전에 이제 OEM사들한테 선제적으로 수주를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영업무역, 한세실업, 화승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3대 OEM을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 브랜드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의류 OEM들 바스켓 매수 추천드립니다.
OEM사들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사들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수가 상당히 지금 부진한 상황인데 예. 그것보다 빠른 회복이 기대가 되고요. 이런 내수주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우선 영업무역은 이제 노스페이스나 룰루레몬, 뭐 파타고니아, 아크테릭스 같은 이제 기능성 애슬레저 위주의 고객사들을 보유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도도 낮고 그래서 실적도 더 견조한 상황이었는데요. 예. 현재 상황은 이제 노스페이스가 이제 VFC라는 그룹에 이제 반스랑 팀버랜드 이런 게 있는 기업인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좋아서 이제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이 된 바가 있고 예. 또 탑2 고객사인 룰루레몬도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서프라이즈 실적 기록하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예. 재고자산 증가폭도 줄어들면서 이제 영업무역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마트, 타겟, 콜스 이런 미국의 마트 바이어들이 많이 있고요. 또 갭그룹의 갭, 올드네이비를 또 하고 있고요. 또 에어로포스테일, H&M, 무지, 핑크 같은 저가 캐주얼 의류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고객사인 갭의 실적을 들여다봤을 때 이제 2분기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게 저가 캐주얼인 만큼 좀 도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예. 그래서 재고 감소 폭도 가장 좀 가파른 상황이라서 지금 재고자산 레벨이 2020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 수준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라서 예. 이를 수주하는 이제 한세실업은 좀 빠른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시점은 3분기 말부터 4분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3대 OEM인 뭐 영업무역 한세실업, 화승 엔터프라이즈까지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OEM 업체들은 괜찮은데 이에 반해서 이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F&F 같은 기업들, 사실 작년에 많은 연구원님들이 이제 탑픽으로 꼽았던 기업 중 하나가 또 F&F였는데 이들 OEM에 비해서는 좀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에요. 하반기에는 나아질까요? 우선 F&F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실 1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예. 1분기 때 이제 중국 법인이 40% 가까이 성장하면서 회사가 기존에 가이던스로 제시했던 10%도 훨씬 상회를 했고 중국 시장의 의류 성장 자체도 상회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워낙 좀 기대치도 높은 기업이고 많이들 좀 보유도 하고 계시고 예. 중국의 내수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더딘 것 그쵸. 그리고 이제 국내 내수 의류가 좀 부진하다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마 주가를 누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2분기에 대해서 좀 상황 말씀드리면은 지금 중화권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들의 수요가 이제 시내에 있는 직영점, 대리점으로 지금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면세점에서 사는 것과 이 직영점, 대리점에서 사는 게 어차피 텍스프리를 받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내에서 직접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 숫자로 보면은 이게 백화점 부진을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관광 상권들의 매장이 잘 되는데 6월 달 들어서는 이제 명동 매장이 390%, 예. 홍대 매장이 215%나 성장을 했다고 하고 앞으로 더 많은 이제 입국자들, FIT들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도 이제 좋은 실적이 전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에서 의류 OEM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의류주 2분기 좀 실적이라든지 호실적 기대되는 기업 좀 어디가 있을까요? 브랜드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우선 내수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예. 최소 한 자릿수 이상 역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브랜드사들 중에서는 그래서 해외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을 좀 봐야 됩니다. 예. 기업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F&F, 휠라홀딩스, 더네이처홀딩스 그리고 감성코퍼레이션 정도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지금 대장주인 F&F 최근 주가 흐름이 썩 좋지는 않지만 이번 2분기에도 이제 중국 MLB가 5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운영하는 이제 홍콩 법인 또한 7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져서 이제 가장 선호로 하고 있고요.
OEM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2분기 실적이 좋다기보다는 이제 3분기 이후에 업황 개선을 기대하고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따라서 이번 분기까지는 뚜렷하게 좀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예. 다만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기능성 의류를 생산하기 때문에 저가 캐주얼보다 리드 타임이 조금 길어서 이제 2분기 실적까지는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하반기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한세랑 화승엔터프라이즈도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는 아직 좋지는 않은데요. 예. 4분기부터 강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요. 특히 화승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디다스 원 바이어인데 올해 지금 재고 조성 속도가 나이키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리스타킹이 시작이 되면은 최소 2개 시즌은 계속 되기 때문에 이제 분기 영업이익으로 말씀드리면은 1분기에 10억 적자였고요. 2분기에 이제 100억 원, 3분기에 150억 원, 4분기에는 300억 원 가까이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서 예. 하반기로 갈수록 더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OEM 의류주 관련주들과 의류주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지우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